네, 포천 서킷에 와서 양 PD를 버리고 가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추운 날 저 혼자 저 위에 버리고 가신다는. 그러게. 또 진짜 요 앞까지. 너무 아니 요 그냥 위에서 찍으면 돼요. 계단 위에서. 네. 이렇게. 자, 여러분 추운데 화이팅 한번 해주시죠. 자, 네, 화이팅. 화이팅! 잘하고 오십시오. 네. 나중에 동상돼 있는 거 아니야? 얼어서? 그럼 내가 사무실에 전시할게. 안녕. 네, 안녕하세요. 오토 김정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창인입니다. 네, 2300 들고서 포천 서킷으로 왔습니다. 네. 지금 2300 10세대 모델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뭐 롤이 좀 크게 부드럽게 세팅이 되어 있는 승용 세단입니다. 네. 승용 세단이기 때문에 브레이크 부담이 상당히 커요. 그래서 저희가 좀 세게 달리지는 않으려고 하고 있는데, 최소한 네. 브레이크는 살살 밟겠습니다. 네, 테스트 주행을 좀 하긴 했었는데 브레이크를 거의 안 썼는데도 불구하고 레진 브레이크라서 그런지 많이 이렇게 패드 로터에 묻어나는 네. 그런 현상을 좀 보였고요. 냄새가 뭐 일상적인 영역에서 타라고 만든 브레이크이기 때문에 네. 설치 뭐 이런 브레이크가 서킷에 들어온다는 것 자체는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 거동만 보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코너 돌 때 싹 파고들 준비를 하네요. 네. 차가 예전 네. 이 클래스랑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다르네요. W 212죠? 지금 네네. 내가 213이고 213이요? 네. 212까지만 해도 사실 이렇게 코너 돌아 나갈 때 살짝 파고드는 느낌을 못 줬거든요. 못 쳤죠? 네. 언더로 그냥 언더로 비비고 들어갔다가 네. 코너 중간에서 악셀 살짝 비비면 네. 오버로 살짝 그 라인을 교정해주는 정도, 네. 그 정도 라인을 보여줬는데 얘는 처음부터 코너를 팔 준비를 하네요. 네. 이 오너분도 처음에 이제 전륜구동 SM5를 타시다가 이 차를 바꾸셨는데, 그러니까 뒤가 돌아갈까봐 겁난다고 하시잖아요. 네, 코너 돌 때마다 이게 파는 건가요? 하고서 네,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네. 이 느낌을 가지고서 이제 이게 코너를 축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다. 네. 아마 전륜만 경험하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네. 지금도 그러니까 예, 머리가 이렇게 보고 밖으로 나가려고 안 네. 하고 머리가 항상 안쪽으로 돌아가 있어요. 안쪽으로 돌아가요. 네. 그러니까 후륜 구동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제 코너링식 가속 페달을 입력을 하게 되면 후륜 쪽에 오버가 살짝 걸리면서 후륜 쪽의 움직임으로 인해서 요가 오버 쪽으로 가죠. 네, 네. 그래서 코너를 파는 듯한 동작을 보여주는데, 지금 이제 얘는 그 아무래도 부드러운 서스펜션 세팅이기 때문에 이 하중 이동이 많이 걸리게 되면 지금 싹 돌아서 나가는 느낌이 후륜 구동의 밸런스가 잘 잡힌 차의 전형적인 그런 모습인데, 그러니까 이번 스로틀로 악셀을 최대한 부드럽게 살짝 눌렀을 때 네. 거의 뉴트를 해요 정말. 네, 뉴트를 그래서 악셀 떼면 속 파고들고. 그렇죠. 요즘 파고들잖아요. 네네. 이런 느낌이 메르세데스 벤츠에서는 좀 요즘 적극적으로 이런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거의 F10 비슷한 성격인 것 같아요. 네, 몸놀림이 네네. 가볍죠. 네, G30에 530에 비하면 네. 글쎄요, 그 뭐 크게 차이 난다고 보기엔 좀 그렇겠습니다만은 전반적인 밸런스에서 이제는 벤츠가 OCDC에 절대 밀린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지금 언더가 살짝 낮지만 네네. 코너를 끝으로 가면서 악셀을 살짝 떼니까 쭉 파고들잖아요. 예, 바로 라인을 교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언더다가 네. 예, 바로 네네. 예, 라인이 악셀을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따라서 예, 뭐 동작이 거동 그대로 좋네요. 나와요. 네. 네. 메르세데스 벤츠가 그 편안한 승차감을 잃지 않으면서 네. 이런 거동 면에서도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세팅을 해놨다는 거에 의미를 좀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차 예. 타고 고속도로 지금 오면서 되게 편안했잖아요. 네. 네. 좋네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서스펜션이 부드럽다 보니까 네. 하중 컨트롤이 아주 깔끔하지는 않아요. 깔끔하진 않은데. 약간 허둥대는 맛이 네. 있죠. 하지만 밸런스 자체가 괜찮아서 뭐 크게 코너를 돌아 나갈 때 이게 뭐 한계점이 뭐 크게 낮은 거 아니냐 뭐. 네. 롤에 비해서 코너링 네. 잘 받아내는데요. 네. 아쉬운 게 있다면 네. 엔진 리스판스가 좀 아쉽네요. 엔진 리스판스가 좀 더디죠. 네, 너무 네. 더디고, 그 다음에 탈출 가속을 할 때 이 네. 터보렉이 걸려가지고 네, 탈출 가속이 좀 영 시원치 않습니다. 지금 이게 엔진 같은 경우에는 만족도가 그렇게 높은 엔진은 아니네요. 네. 같은 245마력을 내더라도 터보렉이 좀 짧고 빠릿빠릿하게 좀 자연흡기처럼 반응이 좋으면 이렇게 그 악셀 컨트롤을 하면서 엔진 트랙션으로
밸런스를 잡아나가는 재미도 큰데 네. 요거는 그런 재미는 없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일상 여경에서 쓸 수 있게 편안하게 이제 뭐 출력 부족으로 주행하는데 불편을 주지 않는 정도 그런 세팅으로 돼 있다라고 보여지는 그런 엔진이에요. 이게 하중이 쏠리는 거나 뭐 이렇게 좀 롤이 생기는 거에 비해서 스키드 소리도 그렇게 심하게 안 납니다 지금. 아, 그리고 타이어가 네. 이 순정 타이어는 S1 에버가 들어가 있다는데 네네. 바꾸신 게 지금 얘가 RE003. 네. 네. 아니 접지력 가성비 접지력으로 괜찮다고 말씀을 하시는 타이어들이죠. 아, 네, 그렇죠. 네. 아, 뭐 잘 돌아가네요. 네, 잘 돌아갑니다. 롤이 큰데도 불구하고 잘 돌아가네요. 네. 거동적으로 뭔가 재미있는 어떤 밸런스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메르세데스 벤츠가 최근에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네. 예, 그런 점들이 많이 느껴지고요. 네, 지금 보시면 네. 오. 서스펜션에서 드그득드그득 하는 소리가 들리죠. 네네. 자, 저기라서 다시 한번 들려드릴게요. 네. 서스펜션이 타이어가 이제 미끄러지면서 네. 접지력이 높은 타이어니까 네. 크크크크 하면서 이제 그렇죠. 그 부싱 쪽에서 좀 흔들리는 듯한. 자, 지금 잠깐만요. 예. 여기는 괜찮네. 네. 뭐든지 이렇게 내려고 그러면 또 안 나요. 그러니까. 이게 머피의 법칙 같은 거라서 또 안 나네. 네. 여기서는 날 수 있을까? 그 다음부터 안 나는데요. 네. 얘가 네. 깔라는 걸 느꼈나? 그러니까요. 지금 타이어 접지에 비해서 서스펜션의 그 부싱이나 예.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드럽게 세팅이 예.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좀- 이제 접지력 고접지력 타이어를 쓰고 서킷에서 달리니까 그 부싱의 한계가 오하는 거죠. 지금 그렇죠. 이런 소리. 아, 예. 그거 하는 게 예. 이제 이 서스펜션의 롤 강성 자체가 타이어 접지 부위의 한계보다 네. 낮은 거예요. 네. 그러면 이런 소리가 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암이라든지 부식의 피로도가 높아져서 네. 열화 시점이 빨리 오겠죠. 네. 예, 그러니까 서스펜션의 롤 세팅이라든지 롤 강성 이런 것들에 대비해서 접지력이 너무 좋은 타이어를 쓰시게 되면 그러니까 하체에 예. 무리가 가는 거죠. 하체 무리가 갈 수 있고 밸런스도 자연스럽게 유지가 되는 쪽에서 약간 무리를 하게 되니까 네. 밸런스 측면에서 그게 좋지는 않습니다. 차체가 진동이 생기는 거는 타이어가 예쁘게 미끌리지 않고 그렇죠. 나는 소리인데 끌리는 거죠. 그거 말고 그 타이어가 이렇게 흔들리는 듯한 네. 그런 소리가 가끔씩 나요. 그러니까 그게 부식이 털리는 거죠. 그렇죠. 네. 네. 부식이 털린다는 건 다시 말하면은 이게 부하를 준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스펜션이 이 정도 부하를 위해서 설계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네. 플랫폼을 이루고 있는 그 차대 밸런스 좋습니다. 아무래도 이거는 263 AMG까지 염두를 해두고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네. 그런 밸런스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오메트리 측면에서도 지금 이 서스펜션이 이게 부드럽게 세팅이 돼 있어서 네. 롤이 굉장히 심해요 지금. 롤이 꽤 있죠. 네, 상당히 롤이 있죠. 상당히 큰데 이 정도 롤이 크게 되면은 네. 후진동서부터 하중 컨트롤이 엉망이어야 되는데 네. 후진동이라든지 이렇게 롤 제어력이 네. 아주 깔끔하지는 않아요. 깔끔하진 네. 않은데 그에 비해서 밸런스라든지 코너링 포스가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그 다음에 코너를 파는 느낌, 후륜 구동 특유의 오버를 살짝 만들어줘서 언더를 상쇄시키면서 뉴트럴로 전환되는 시점도 빠르고 네. 이렇게 코너를 파고드는 어떤 느낌도 명확해서 후륜 구동의 재미를 어느 정도는 뭐 확실하게는 뭐 느낀다고 보기에는 좀 그렇지만 어느 정도 후륜의 재미를 느낄 수 있게끔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네네네. 요게 예전에 메르세데스 벤츠하고는 좀 다른 모습이고 네. 굳이 비교를 한다면 F10 5 시리즈 네. 이 전 세대 그러니까 현행 그 G30 5 시리즈 말고 그 전 세대 F10 그 5 시리즈랑 좀 네네. 비슷한 성격인 것 네네네. 같아요. 근데 이 말은 G30보다는 좀 더 뭐랄까요? 약간 스포티한 감각이 더 스포티한 있다. 감각이 얘가 약간 좀 더 네. 나아 보인다라는 네. 느낌이 좀 들어요. G30, 530을 타시는 분들은 인정 안 하시겠지만 예. BMW 오너들이 메르세데스 벤츠를 좀 농락하기 위해서 산으로 도망가던 시대는 이제 막을 내려야 되겠네요. 그렇죠. 예, 산으로 도망가지 마시고 예, 실력으로 승부를 하십시오. 예. 코너로 승부를 하기에는 메르세데스 벤츠가 성격을 많이 바꿨습니다 지금. 네. 530하고 뭐 큰 차이는 없으나 530에 비해서 좀 더 뭐랄까요, 롤에 비해서 코너링을 잡아내는 어떤 솜씨, 네. 그 다음에 하중 컨트롤 이런 것들이 약간은 좀 더 선명하지 않나. 네, 네, 예, 그런 느낌이 좀 드네요. 근데 뭐 일반 사용자들이 느끼기에는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엔진의 응답성은 확실히 5 시리즈에 들어가는 4기통 터보 엔진이 네. 좀 더 낫습니다. 터보렉이라든지 네. 뭐 반응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한 수 위네요. 아직까지. 그렇죠. 자, 그 다음에 9단 변속기가 BMW에 불리는 그 GF8단 변속기에 비해서 네. 뭐 딱히 난 건 모르겠어요. 아, 이 차하고는 그런 네. 것 같아요. 예. 지금 이게 9단 변속기고 네. 9단이면은 아무래도 이제 좀 세밀하게 이렇게 네. 단수를 나누기 때문에 기어비를 좀 더 폭넓게 갈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래서 엔진 출력을 쥐어짜기도 좋고. 네. 근데 얘는 그다지 그 9단 변속기, 다단 변속기 어떤 이점이 예. 잘 살아나는 것 같지는 않네요. 그러니까 그 9단 변속기가 빠릿빠릿한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얘가 엔진이 약간 더디다 보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너의 목소리가 들려 세네요. 세네요. 제 저거 911 터보 했습니다. 한번 잡아볼까요? 다음 밖에 오면 잡죠. 그러니까. 네. F1과 GT카의 차이네요. 그렇죠. 네. 그냥 생각하고 지나가네요. 9단 변속기가 그 공도 주행할 때는 잘 못 느꼈는데 네. 서킷에서 들어오니까 요게 이렇게 빠릿빠릿하게 움직이지는 않네요. 맞습니다. 네. 네. BMW의 스포티한 엔진과 GF8탄이 상당히 궁합이 좋구나. 그렇죠. 엔진과 변속기는 아무래도 530에 비해서는 좀 만족도가 좀 떨어지는 편입니다. 이게 네. 터보렉도 조금 더 네, 느껴지고요. 네. 그 다음에 리스판스라든지 뭐 초반 가속, 그 다음에 그 고회전 영역에서의 반응성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명쾌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 차체 밸런스 대비 엔진의 만족도가 좀 떨어지는 편이라 맞습니다. 운전이 그렇게 재밌진 않아요. 그리고 코너 탈출할 때도 터보렉이 걸리니까 네. 탈출 가속이 좀 더딘 듯한 느낌이에요. 네. 예. 쿨링 하시나 보네요. 갑자기 속도를. 이럴 때 잡아야 되는데. 예, 잡아볼까요? 나홀로 레이싱이 뭐다? 예. 상대는 생각 안 하지만 우리가 앞지르면은 이기는 거다. 뭐 근데 이 밸런스를 정말 잘 만들었어요. 밸런스는 참 좋아요. 네. 네. 이렇게 편안하고 롤이 있는데도 이런 밸런스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 이게 뭐 단연간 레이싱 모터스포츠에서 쌓아온 그런 그 노하우 아니겠습니까? 네, 네. 메르세데스 벤츠가 지금 4년 연속으로 지금 F1에서 네. 우승컵을 들어올리고 있고 가장 또 오랜 역사, 모터스포츠 역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천문학적인 숫자에 천문학적인 금액에 투자도 했었고요. 네. 성격을 달리했다라고 보여지네요. 메르세데스 벤츠가 이제 그동안 스포츠 쪽에서는 좀 둔한 거 아니냐 이런 비아냥을 좀 들었다가 그렇죠. 야, 우리도 못 만들어서가 아니라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하니 네. 이제는 만들어 줄게, 뭐 이런 느낌이네요. 스포츠성을 쪽으로 가다 보면 컴포트를 많이 손실을 보기 쉬운데 네. 그 손실을 최소한으로 하면서 네. 역시 우리 색깔은 지키면서 네. 그러면서 스포츠를 좀 더 얹어요. 그렇죠. 예, 컴포트를 유지하면서 스포츠를 플러스를 시키는. 예. 이제 뭐 아쉬운 게 뭐냐면 메르세데스 벤츠가 그 M233 엔진을 빼고는 그러니까요. 좀 쓸만한 4기통 엔진이 없어요. 네. 예. M266이나 M270이나 274 엔진은 네. 이게 좀 아쉬워요. 이게 말이 2, 300이지. 네. 예전에는 V6로 해서 3000cc, 뭐 3500cc 이렇게 걸었는데 점점 레스 실린더, 뭐 다운사이징 이것 때문에 그렇죠. 뭐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네. 서킷 들어오니까 더 아쉽네요. 그렇죠. 네. 다운사이징 엔진은 확실히 서킷 들어오면 한계를 금방 네. 자기의 어떤 잠재력이 금방 바닥에 나버려요. 네. 네. 브레이크는 요즘 거의 모든 브랜드가 이러네요. 그러니까요. 네, BMW도 그렇고 얼마 전에 우리가 저 G70 한 바퀴 돌았는데 그러니까. 완전히 브레이크가 마탱이가 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큰일 날 뻔했어. 얘는 그보단 나아요. 얘는 지금 그 G70 브레이크보단 나은데 얘도 뭐 그렇게 좋진 않아요. 네. 그 처음에 이제 우리가 한 4바퀴 정도를 시험 주행을 하느라고 60% 정도 썼나요? 네. 70% 뭐 70%도 안 썼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트랜스퍼 필름이 불규칙하게 안착이 될 정도로 레진 브레이크 일부분이 이렇게 뜯기는 현상이 보였단 말이죠. 네. 아무래도 이제 소비자들이 편안하면서 좀 소리 좀 덜 나고 네. 부드럽게 작동하는 브레이크가 좋은 브레이크라고 생각하는 그런 소비자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는 뭐 현대, BMW, 벤츠 할 거 없이 그냥 저부서부터한 브레이크를 그냥 양산 세단에다가 그냥 다 집어넣네요. 끽끽 소리가 전혀 안 나는 이유가 있네요. 그러니까 그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많이 아쉽습니다. 네. 그래서 물론 이런 순정 세팅을 가지고 이런 어떤 물렁한 서스펜션과 물렁한 브레이크를 가지고 이 서킷 주행을 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입니다. 네. 하지만 이제 이 섞일과 같은 상황이 비상 상황에서 일반 도로에서도 분명히 생길 수가 있거든요. 네. 급격한 회피 거동을 할 때라든지
뭐 사고를 피해야 될 때는 서킷과도 같은 거동이 일부 나옵니다. 순간적으로. 한 번 회피 거동할 때는 얘는 뭐 그걸 못 맞출 정도는 아니고 아마도 벤츠에서 너 칼질하지 마. 칼질하다 그렇죠. 죽어. 예. 이렇게 딱 칼질 못하게 해놓은 거 아닐까. 그런가요? 하여튼 이 메르세데스 벤츠의 요 E300의 순정 브레이크도 네. 그렇게 쓸만하진 않습니다. 스포츠 주행에 쓸만하지 않다는 거지. 네. 일상적인 영역에서는 뭐 이 정도 가지고 충분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먼저 번에 탑승했던 G70보다는 그래도 좀 덜합니다. 네. G70 브레이크는 여기서 한 렙 만에 뻗어버렸는데 이 E300 같은 경우는 한 렙은 더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두 렙 정도? 네. 네, 두 렙 내지 세 렙? 랩이나 뭐. 도끼 개끼는가요? 그래도 차이 크죠? 한 렙과 두 렙은요, 네. 한 렙과 두 렙 차이입니다. 윙? 왜 안 나오지? 그대로 들어갔나? 저 잊으신 거 아니죠? 예, 데리러 가겠습니다. 놓고 왔네. 양 PD를 버리고 왔습니다, 우리가. 네. 양 PD야. 동상이 되거나. 네, 그러면 정리를 해드리면, 네. 메르세데스 E300. 밸런스 괜찮습니다. 밸런스 괜찮고요. 코너를 파는 느낌. 예전에 그 E 클래스에서는 기대하기 어려운 느낌이었는데, 네. 특히 이렇게 롤이 크고 부드러운 서스펜션에서 이런 적극적인 밸런스가 나온다는 거, 뉴트럴에 가까운 밸런스가 만들어진다는 거, 상당히 좀 고무적입니다. 편안한 승차감과 스포츠성을 그래도 찾으려고 애쓴 흔적이 엿보입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아쉬운 점은 엔진 리스판스, 터보렉 이런 것들은 좀 개선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출력이 245마력이고 토크가 30.7이 1300에서 4000까지 나온다고 하는데 네. 이게 뭐 빠릿빠릿하게 이렇게 나오는 느낌은 안 들어요. 그렇죠. 그리고 530이랑 비교를 해보면 엔진 출력이나 변속기의 반응은 조금 아쉽습니다. 네. 530에 비해서 좀 떨어지는 느낌이고요. 반면에 이게 편안한 승차감 대비 스포츠성은 G30, 530에 네, 비해서는 네, 네, 조금 더 낫지 않나. 네. 얘가 좀 더 밸런스적인 측면에서 컴포트와 스포츠를 좀 더 잘 버무렸지 않았나. 네.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그래서 1승1패네요. 일장일단이 있어요. 네. 엔진과 변속기 조합 좀 더 빠릿빠릿한 걸 원하신다 그러시면은 530을 좀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차체 밸런스라든지 편안함, 스포츠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균형감 있게 좀 더 약간이나마 많이 차이 나지는 않습니다. 간발의 차이긴 한데 네. 조금이나마 좀 더 어우러져 있는 모델을 찾는다 그러면 2,300을 선택을 하시는 게 네. 맞지 않나. 뭐 그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참 그래서 아쉽다고 해야 되나? 예전에 F10 530을 네. 타시던 분들이 G30을 타시면서 야 이게 BMW야? 왜 이렇게 바뀌었어? 그렇죠. 라고 하셨던 분들이 네. 꽤 넘어오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게 좀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아, 춥지? 춥지? 저 잊어버렸죠. 솔직히 말해봐요. 아니야. 아니, 놓고 왔네. 양 PD를 버리고 왔습니다, 우리가. 네. 아니야, 안 잊었어. 저 코 빨개진 거 보이죠? 난 눈 아이고, 뻔했어. 아이고, 와. 아이고. 어떡하냐. 겨울 시즌 이거 꼭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마무리 다 하셨어요? 다 했어. 아이, 브레이크는 역시 요즘은 다 약한 브레이크를 쓰네. 그러니까 G70만 욕할 게 아니네. 아니, 뭐 메인 스트레이트에서 165km밖에 안 나오냐? 아 진짜? 얘 지금 탈출 가속서부터 이게 엔진 리스판스가 네. 별로야. 별로야? 허당 쳐, 고회전에서 허당을 쳐. 힘이 쭉 빠져. 달리려고 하는 차는 아닌가 보네. 네. 그러면 주행 시승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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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양 PD가 타니까 힘이 더 없네요. 차 안 나가. 뭐라고요? 안 나가.